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려스러운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일본의 방위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려오던 방위비도 한계에 달한 것인지 최근에는 방위비를 늘리려는 일본 정부의 황당한 계획이 폭로됐습니다. 지난해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 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전쟁 특수를 누리고 무너졌던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일본에게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리며 일본의 전후 복구와 성장의 핵심적인 발판이 됐습니다. 실제로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는 한국전쟁을 신이 내린 선물, 이제 일본은 살았다, 하늘이 일본을 돕는다고 말한 바 있고, 그의 외손자인 아소다로 전 총리 또한 총무성 장관 시절 영국의 옥스퍼드 강연에서 운 좋게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 일본 경제 재건을 급속도로 전진시켰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 이치마다 히사토 역시 우리 재계는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구후반발한 베트남전 역시 1960년대 일본의 고도 선장을 도왔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끊임없는 전쟁을 반복하며 선장해왔고, 전쟁은 일본 경제 발전의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는 아직까지도 전쟁 특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MBC에서 방송됐던 일본 구구의 발언 장면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해주면 일본은 다시 전쟁 특수로 경기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본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한국 때문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다시 전쟁 특수를 누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전쟁 특수를 실감할 수 있는 일본 네티즌이 올린 사진이 있습니다. 북한 장갑차의 휠이 낯익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혼다 제품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에 수출한다며 화이트국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략물자를 북한에 수출하고 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북한 역시 일본을 민족의 원수라고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일본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면 일본의 나라도 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돈이 된다면 그 어느 곳에도 물건을 팔 나라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이 전쟁 특수를 누릴 것은 확실합니다. 일본 정부는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을 선동의 재료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 정부는 본격적으로 혐한을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일본 해상 초계기 저공 위협 사건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의 혐한 정치는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국을 자극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한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의 방위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2022년 방위비 예산은 올해 5조 3,422억엔, 하나 약 56조 원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민당 내 국방부회는 지난 5월 방위비에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며 올해 예산보다 최소 6% 증액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키시노부오 방위상 역시 지난달 스가 총리를 만나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은 중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위비 증액을 이유로 일본 역시 지속적으로 방위비를 늘려왔습니다. 일본이 내년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경우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지켜온 방위비는 GDP의 1% 내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방위비 1% 룰도 깨질 전망입니다. 방위비 1% 룰은 1976년 미키타케오 내각이 정한 방위비는 GDP의 1% 이내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1990년 이후 일본의 방위비가 GDP의 1%를 돌파한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GDP가 크게 줄어든 2010 회계연도 단 한 번뿐입니다.
아소다로 재무상은 지난달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는 상대적인 것이라며 상대국의 국방 예산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맞춰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발언해 방위비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재난이 지속돼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방위선 예산 대폭 증액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위해서 정말 황당한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은 일본 언론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방위성, 연예인들, 인플루언서 100명의 접촉 계획, 예산 증가 목표. 일본 방위성이 군비 증가를 목표로 한 황당한 계획이 아사히 신문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국방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실현하는 계획 문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100명의 지식인과 인플루언서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영향력 있는 국방,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 학자, 지식인, 언론 관계자, 심지어는 연예인, 유튜버도 들어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이러한 계획은 굉장히 지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일본의 국방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방 예산을 더 크게 증액하려 하고 있고 GDP의 1% 이상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당시 매년 예산이 대폭 증가해 GDP 대비 1% 초과는 시간 문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베 정권이 끝난 후에는 억제론이 나오는 등 일본 우익들 맘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마다 카즈이사 방위성 사무차관이 중국의 위협을 인지하고 여론을 아군으로 만들어라 라는 발언도 하게 됩니다. 여론 플레이를 통해서 방위비 증액을 계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예인, 유튜버 등이 등장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방 전문가가 아닌 대중과 친근한 유명인을 내세워 국방비 증액을 강조한다면 일본 국민들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친근한 지식인, 언론인의 발언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계획입니다. 언론, 정부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는 일본 국민의 특성을 이용한 지능적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름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이 중 요시모토 흥업 소속 연예인들이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요시모토 흥업은 일본 최대 연예기획사로 현재 친자민당 성향의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요시모토는 방위성이 2019년에 시작한 동영상 채널에서 자사 소속 유명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자위대 모집 홍보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민당과 손잡는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익 성향의 연예인 이름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등 일본 방위성은 국방비 증액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본 TV에 출연한 연예인이 국방비 증액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일본 방위성의 국방비 증액 프로젝트가 본격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연예인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 다음 홍보 내용은 평화헌법 개헌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방비가 GDP의 1%를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일본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고 동북아의 평화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